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 오늘 딱히 재미가 없네요. 그냥 음. 수급적인 부분이 좀 예상치 못했던 쪽으로 확 쏠린 것 같아요. 이제 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조정을 좀 받을 만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고점 부근이기도 하고요. 미국 증시도 이제 약간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치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앞단에 그 정고점 구간이잖아요. 여기를 이제 못 뚫어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미국장도 조금 조정을 뭐 국내 증시 따라서 좀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간이 뭐 S&P 500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돌파한 요 갭 구간의 상단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거는 미국장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 여기로 이제 일단 수급 쏠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오늘 그쪽이 강하잖아요. 저기 닭고기하고 브라질산. 네. 생각보다 더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뭐 크게 나왔다 이래서 지금 수젠텍이라든지 랩지노믹스라든지 기존에 이제 우리 전염병 관련해서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뭐 장이 안 좋은 데서의 약간 요런 흐름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까지는 대충 뭐 이쪽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 그 비포 마켓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아무튼 거기서 이제 좀 불 뿜어 주다가 본장에서도 한 차례 시세를 좀 주긴 했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쭉 흘러내리는 흐름에서 그냥 이렇게 오늘은 ESS, SK 이터닉스 이게 괜찮게 강한 흐름으로 이제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고, 네. 현대에너지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대장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시세를 상당히 많이 뽑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앞에 요런 이제 저항 자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딱 지금 저항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누가 여기까지 딱 간다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그냥 저항 자리까지만 딱 갔다가 네. 윗골 달고 밀리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재생 쪽하고 저기 제일 강한 데가 6개 쪽인 것 같습니다. 뭐 브라질산 닭고기가 이제 좀 수입이 안 되는 네. 쪽으로 이제 갈 것 같고, 뭐 거기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좀 강하다고 하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금요일 날 좀 강했던 섹터들 하면 이제 원전인데, 원전은 조금 오늘 쉬어가는 뭐 그런 흐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건 소고기인가요? 아무튼 네. 그 미트박스도 대체 이제 육 좀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수산 쪽은 안 움직이나?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좀 파장이 크다 하면 뭐 네.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무튼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뭐 그런 움직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제일 셌던 게 결국에는 신재생 관련한 종목군들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좀 아까 그 프리마켓에서 많이 일단은 좀 시세를 줬어요. 시세를 주고, 네. 그리고 본장에서는 조금 약하거든요. 네. OCI 홀딩스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단 97,00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5%라고 하시네요. 97,000원이요? 네. 근데 지금 보유한 지 3년이 넘었는데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은 지금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요번에 좀 하나솔루션이 확 튀었을 때 추가 매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신재생 쪽에서는 약간 좀 약한 종목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OCI 홀딩스를 요번에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섹터가 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건데, 섹터는 지금 좋아요. 그죠? 여기 이제 중국산 덤핑 물량 이런 것들을 관세를 뭐 3,800%, 뭐 1,400%, 뭐 나라마다 이제 동남아 좀 다르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이제 때리면서,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뭐 중국산 이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하나솔루션이 가장 최대 수혜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며칠 전에 나온 뉴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인버터라고 있어요. 인버터.
이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인버터를 여기 다 달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나의 태양광 발전기에 꽂혀서 들어가는 건데, 요게 이제 뭐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나,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건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중국산은 백도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안보 관련된. 통신에서 이거를 중국에서 버튼을 딱 누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전 사태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안보 쪽에서의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해서, 이거 화웨이가 그 통신 장비에다가 백도어 설치한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완전 퇴출됐잖아요. 네. 지금 중국산 인버터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이거 이제 없는 거 써야 되잖아요. 중국산 안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유럽산 조금 있고, 전체 시장의 80%, 90% 가까이를 중국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그러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인버터는 뭐냐? 중국산 갖다가 그것만 바꿔가지고 퓨즈랑 몇 개 조금 바꾸고 KC 인증 마크 달아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익도 별로 안 날 뿐더러 중국산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인버터 수입 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OCI 홀딩스예요. 얘네만 유일하게 인버터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산 인버터 하면 OCI 파워에서 나오는 종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말고 좀 작은 기업들 없을까 막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못 찾았고, 몇 개 이름들은 있는데 느낌에 네. 그것도 수입산 써다가 이제 약간 이렇게 교체해서 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워낙 이제 가격적인 그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만약 요 이야기가 계속 이제 좀 커지는 형태로 간다고 했을 때는 OCI 홀딩스가 뭐 그런 스토리의 주가가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겠나. 다만 지금은 앞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놨던 요 구간이 저항단이기 때문에 요 구간을 넘어서는 그림이 일단은 만들어지는 게 우선시 돼야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85,000원짜리 저항이거든요. 네. 요 위로 안착하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것도 여기가 그죠? 이제 매물대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섹터랑도 좀 엮여 있었기 때문에 보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쭉 내려온 흐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횡보를 오래 했던 구간들이 뭐 이렇게 박스권으로 했던 구간들이 좀 적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올라온 것 같고,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매물대들이 좀 두텁게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그림인데, 결국은 그 태양광에 따른 어떤 수혜들 이런 거 볼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지금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신재생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조정이 나오면 OCI 홀딩스는 좀 기회로 생각해서 투자의 관점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 뭐 물론 대장급인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익률에서 훨씬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우리 보면 HD 현대일렉이 쫙 시세 주고 달리고 그 뒤에 뭐 LS 일렉트릭 부각되고 효성중공업 부각되고 막 하면서 막 올라갔었잖아요. 그것처럼 OCI 홀딩스도 결국 이쪽 섹터가 다 같이 계속 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이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밸류적으로 봐도 OCI 홀딩스가 지금 1조 4천억, 그 지금 올해 추정치가 2,260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밸류로 봤을 때 이 지금 실적이 증가하는 폭을 한번 봐보세요. 올해 2,200억, 내년에 4천억, 내후년에 7천억.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가이던스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밸류는 포워드 실적 대비 상당히 싸다라고 볼 수 있고, 홀딩스니까 사실 뭐 자회사 뭐 이런 거 실적 더해서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근데 별도로 보면요. 별도가 더 좋지 않아요? 네, 더 좋아요. 지금 작년에 2,800억이에요. 얘는 싼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쵸. 올해 생각하면 뭐 이거는 투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길게 보고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2,800억인데 작년에 그 연결로 보면 1,000억 했잖아요. 네. 자회사들이 지금 실적 까먹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좀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인버터 생산하는 게 돈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중국산에 밀려서. 그게 이제 돈 되는 그림으로 가면 상당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뭐 다른 부분들도 있을 텐데,
OCI 홀딩스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좀 뜯어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게 뜯어보시고 올려놓은 가이던스가 이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뭐 지금 투자 관점으로 조정 나올 때는 매수 관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이평선 60일선이나 뭐 단기 이평선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구간을 좀 조정 나오는 구간을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셔갖고 평단이 너무 높으시고 비중이 이제 뭐 그렇게 크지 않으시다면 네. 요 조정을 갖다가 기회로 좀 한번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비중이 한 5%밖에 안 되니까 말씀 주신 자리권에 좀 들어오면은 오히려 더 비중을 늘려서 네네.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그럼 신재생 에너지들은 정책, 그러니까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일단 산업 자체의 성장성에는 퀘스천 마크가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스토리가 얼마나 여기에 붙어주느냐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신재생 에너지들이 그 이번 대선 말고 앞전 대선 때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조정기를 거쳤던 거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어떻게 이제 중국산 덤핑 이런 것 때문에 좀 부각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 어떤 뭐 기업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스토리로 뭔가 이제 변한 거 이거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절대 중국산 그거 풀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으로 들어오는 반덤핑 물량들 유럽에서도 이제 그 반덤핑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신경을 쓸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좋아져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실적적인 부분도 지금 하나솔루션도 잘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하나솔루션이 지금 7천억, 1조 2천억, 1조 5천억 이익이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하나솔루션이 이제 그 태양광 수직 계열화 해놓은 거에서 유일하게 없는 게 인버터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웨이퍼도 없나? 뭐 하여튼 그걸 OCI에서 받아오고 인버터는 이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그렇게 팔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이제 백도어 이슈 나왔으니까 자체 생산하든지 아니면 OCI 거 쓰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저는 스토리가 지금 오랜 기간 쉬었던 거 하고 생각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게 계속해서 이 추세대로 이렇게 뭐 각이 강하게 올라가느냐 네. 아니면 이제 저항까지 왔으니까 한 차례 또 눌림을 받았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이 되냐 올라갈 때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 생각은 드는데 OCI는 별로 오른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밑에 조정 나올 때는 매수 관점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너무 그 신재생 쪽들이 너무 잘 가니까 약간 저쪽만 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예요? 지금 보면 우리 네. 그 수출 잘 되던 기업들 중에 방산이나 조선이나 뭐 전력 설비나 이런 것들 쫙 달렸었잖아요. 네. 이제는 태양광이나 이 신재생 쪽에서 돈 잘 버는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돈 잘 버는 종목군들. 네, 이제 좋습니다. 하나솔루션 이제 돈 잘 벌 거고 네. 그 다음에 저기 CS 윈드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벌 거고 그럼 신재생 가면 ESS 쪽이 잘 갈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2차 전지도 하는 생각은 들지만 2차 전지는 좀 무거운 주제니까 네. 오늘 보면 움직임이 나왔어요. SK 이터닉스 그죠? 아침에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임들이 그 앞에 보시면 태양광 움직이면서 이렇게 거래대금 터졌잖아요. 네. 터지면서 뭐 신호들을 줬으니까 추세도 지금 돌려놓은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 삼성 SDI도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거가 다 ESS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2차 전지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뭐가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조선주 질문도 있으신데요. 삼성중공업 질문 주셨어요. 조선주 비중이 되게 크시대요. 삼성중공업 현재 15,110원에 비중 30%로 들고 계시대요. 아니, 얼마나 안 돼요? 아니 왜 비중이 여기 위에서 이렇게 크시죠? 평단이 저는 좀 낮았으면 했는데. 아니 815에서 조선 섹터 이야기를 나오는 전문가 분들마다 뭐 정말 많이 드렸던 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왜 평단이 여기서 왜 30%지 왜 여기서 더 가신다고 보니까 그렇게 사셨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매불대, 그러니까 그 고점 라인의 어떤 저항대에서도 들고 계시니까 네.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애매하잖아요. 약간 기술적으로도 약간 애매하고, 밸류로도 좀 애매해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12조짜리인데, 2027년도에 1조 2천억 영업이익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2027년도 미래의 주가를 땡겨와가지고, 현재 이 가격단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쭉 올라온 게. 물론, 뭐 스토리 자체 좋은 것들 이야기 다 많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미래 포워드 실적을 땡겨온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없었으면 그냥 사이클론만 간다 했었을 때, 글쎄요. 보통 1년, 2년? 많이 땡겼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메가 트렌드라서,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조선 산업이 완전히 죽는다. 네. 이렇게 됐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은 있지만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해도 지금 밸류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단이 15,100원이면 손절 준비하세요. 손절 준비? 네. 지금 비중 30%인데 전량. 수급이 막 완전히 썩었다는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수급이 막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러다가 올라가주면 좋겠죠. 근데 그거 기도 매매잖아요. 기도 매매 하면 안 되니까 뭔가 넥라인을 깨고 내릴 때는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한 지금 절반 정도는 그래도 좀 잘라낸다 생각을 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되어버린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얘가 또 뭐 이런 데까지 조정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한 10%인데 15,100원이면 대충 16% 손실 아니에요. 비중 30%에 16% 손절이면 크거든요. 그렇죠. 그 계좌에 타격이 꽤 돼요. 그러면 이건 손절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손절이 나는 손절할 수 있어. 그러시면 괜찮은데 한 8%, 10%는 최소 10%는 비중 10% 들어갈 때 10% 손절이면 전체 계좌에 큰 데미지가 아니긴 한데 30%, 10% 그래도 10% 이상 손실 나는 거는 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세팅하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다려 봐야겠네요. 만약에 혹시 좀 그래도 조선주들 반등이 나와서 본전 근처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이제 땡큐 하고 팔고 다시 뭐 자리를 잡거나 그렇게 하는 게 네. 맞다고 보세요? 좀 더 명확하게 추세가 잡혔을 때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산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좀 돌린다 싶을 때 산 것도 아니고 위에서 산 거니까 올라와서 이제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조선 섹터가 다 쭉 끝났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큰 흐름에서는 좀 살아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MRO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삼성중공업 MRO 얘기 없지 않나요? MRO 아직 그쵸. 좀 특수선 쪽 그래서 기대를 해봐야겠죠. 삼성중공업 저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진짜 기간 조정을 거쳐도 좀 크게 길게 거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차라리 이렇게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저항 자리를 탁 돌파하는 시점에 사갖고 이렇게 매매 관점으로 먹겠다 하면 괜찮은데 지금 사서 뭐 중장기 할 것도 아니고 지금 사서 중장기 할 수 있으려나? 왜냐면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조선주들 그 이전에 옛날에 그 조선 슈퍼사이클 그때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많으시니까 아직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 꽤 많이 남긴 했어요. 자리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때 예전에 슈퍼사이클 때가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2007년도 6년도잖아요. 네. 금융위기 터지기 전이잖아요. 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손님들 오는데 뭐 도로가 이상하게 돼 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 전체를 다 갈아엎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서해잖아요. 요 강을 타고 올라가는 그 베이징으로 가는 이거 황하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 전 세계 선박들
선박들의 50%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 전 세계 모든 자원을 가져다가 여기 이제 들어가려고. 이게 이제 강이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앵커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웨이팅. 웨이팅 하는 거죠. 엄청나게 인공위성 찍으면 이제 바글바글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상선들이 몰려있던 때고, 그러니까 배가 부족하니까 배값이 미친 듯이 오를 때였고, 그래서 대한해운 같은 게 용선을 그때 최대로 땡겼다가 망해버린 거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던 시점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안 좋잖아요. 올림픽을 뭔가 중국 같은 나라가 하나 한다. 그러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 자원을 빨아들여 갖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그 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고, 슈퍼사이클, 그래서 제가 슈퍼사이클도 그냥 웃고 넘기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었다 하면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더 올라갈 여지는 저는 있다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중이 또 크시니까 네네. 리스크 관리는 그래도 좀 확실하게 네. 하시기를 당부해 네. 주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조선주들을 또 이제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갈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계속 좀 관리는 필요한 그런 네네. 위치라고 좀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